오! 오! 아하! 아우, 저거 넣어줬어야지. 야, 지금 정확한 연결. 와, 좋았다. 와. 아, 저거 자, 일단 첫 번째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득점을 연결하지 못했고요. 우와, 트래핑! 아, 우와! 야! 야, 이거 베르캄프급인데. 야, 잘 돌아섰다 저거 트래핑. 네, 완벽하게 돌아섭니다. 야, 이렇게 트래핑 하나가 골을 만들어내네요, 진짜. 예술이죠. 잘 이거 잘 줬다. 오! 아센시오. 야, 진짜 한 방이네, 한 방. 와, 왼쪽에서 크로스. 네, 바로 연결합니다. 야, 20분 만에 두 골 스페인. 다르네. 예. 이거 뭐야? 어떤 상황이? 자, PK를 찍었어요, 지금. 야. 10분마다 한 골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3대0이 됐습니다, PK 골. 이러면은 지금 스페인은 공격 스리톱이 사이좋게 한 골씩 이미 넣었어요. 그러네요. 야, 이거 골고루 또 골을 넣고. 자, 이번 경기에서도 PK 골이 나옵니다. 3대0. 페런투에스 멀티골. 네, 스페인의 네, 네 번째 골이 감사합니다. 터집니다. 자, 오른쪽 공간이 열렸고요. 그대로 뛰어 들어가면서 약간 터치가 기나 했는데 네, 여기서 어영부영 됐어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수비 실수가 크죠. 자, 이거 폈다. 오른발. 어우. 가비. 야, 대박이다. 5대0 스페인. 니코. 자, 그대로 땅볼 크로. 야, 이것도 골이다. 여섯 번째 골입니다, 스페인. 세컨볼. 이것도 공교롭게 완벽한 나바스가. 득점 찬스로 가네요. 6대0입니다. 나바스가 저걸 쳐내줘가지고 그냥 모르타 왼발. 결국 해결합니다. 결국 7대0 스페인. 자, 모라타가 결국에는 득점을 터트리네요. 미쳤다 그냥. 전이 상실한 팀과 그냥. 야, 이러면은 이제 7골. 야, 자, 이번 대회 최다골이 나옵니다. 7대0 스페인. 자,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는 스페인이 7대0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코스타리카를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처음에 조금 의아했던 건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시킨 이유는 코스타리카가 5백을 배치하는 수비적인 전술을 하는 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이 수비적으로 테스트 받을 일이 거의 없을 네네, 거라 맞아요. 생각을 했고 로드리를 후방에 배치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네네. 이런 포석이었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적중했죠,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뭐 거의 공격을 하지 못했고요. 아예 그냥 슈팅이 0이었습니다. 네네. 경기 내내 슈팅 단 하나도 없었고요. 전반전에 점유율이 스페인이 85%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 횟수가 537회였거든요. 네네. 이게 월드컵 역대 한 경기 전반전 최다 패스 성공 횟수였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2위가 바로 오늘 독일과 일본전에 독일이 전반에 또 가둬놓고 팼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회 이상을 해가지고 바로 그게 깨졌네. 2위였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2개의 기록이 깨졌는데 차이는 이건 거죠. 독일은 스페인 축구를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언에 부임을 하면서 그걸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백이는 아니다. 진짜 백이는 바로 스페인이다. 이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진퉁이죠. 일단은 뭐 후방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패스의 질 차이도 컸고요. 특히 로드리부터 부스케츠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예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쭉쭉 나가더라고요. 로드리와 부스케츠가 경기를 사실상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페드리가 또 가비가 앞에서 계속 연결 센스 있게 찔러주는 이런 패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은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3등분 했을 때 공격 진영 있잖아요. 거기서의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무리의 세밀함이 떨어지는데 스페인은 거기서 굉장히 세밀하게 플레이들을 가져가니까 골대 가까이에서 슈팅들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기회들을 몇 번 놓친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7골을 넣으면서 7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7대0 대승이 어쨌건 간에 여태까지 그 월드컵 역대 최다골 기록이 뭐 매직 마자르 시절에 헝가리가 이제 9대0으로 한국한테 승리했던 거랑 우리나라야. 그 유고슬라비아가 1974년에 자이르 상대로 이제 9대0으로 승리했던 거랑 그리고 또 이제 헝가리가 엘살바도르한테 1982년에 10대1로 승리했던 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의 버금갈 정도의 파괴력을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들 보신 분도 알겠지만 7대 0이에요. 7대 0. 네. 일단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였고 전반에는 일단 스페인이 3골을 터뜨렸는데 그 중에 첫 골 올모의 완벽한 트래핑. 예. 그리고 두 번째 아센시오가 크로스 날라오는 걸 또 왼발로 다이렉트 예. 슛으로 두 번째 골 터뜨렸고 페란 토레스의 이제 PK 골까지 터지면서 3대 0으로 이겼는데 참 그냥 저희도 경기 보면서 느꼈지만 일단 전반전 느낌 한 줄 평 참 쉽게 한다 그냥. 예. 예, 그게 이제 후반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 삼각대형을 그리면서 네. 주고받고 원터치 주고받고 계속 이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소유권을 차지할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고 맞아요. 거기다가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타리카 너무 무기력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의욕 상실. 이럴 때는 파울이라도 좀 하던지. 비벼주고 좀 예. 싸워주고 투쟁심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슈팅 하나도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정 안 되면은 진짜 정말 먼 거리에서라도 무리해서라도 때려보던지. 그러니까요. 예. 뭔가 뭐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거라도 노려야 되는데 일본이 그 부분에선 조금 달랐거든요. 아사노가 교체 투입됐을 때 아사노는 계속 리디거한테 막히건 어쩌건 네네. 그리고 홈런을 때리건 어쩌건 그냥 때리잖아. 잡으면 그냥 무조건 네.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너킥으로 계속 연결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디거가 슈팅 각도를 막았는데도 맞고 나가니까 코너킥, 맞고 나가니까 코너킥 이러다가 그리고 그 좁은 각도에서 결국 골도 넣었었고 네네. 예, 이런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코스타리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무기력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제 57분경에는 그 페란토레스하고 페드리를 빼고 알바로 모라타하고 솔레르를 넣으면서 네. 예, 조금 공격 쪽에 좀 선수들 체력 안배도 시키고 예, 변화도 조금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바 빼고 발데 그리고 또 이제 부스케츠 빼고 코케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센시오 빼고 윌리엄스 이러면서는 조금 스페인 축구가 직선적으로 바뀌긴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삼각대형으로 네. 패스 주고받고 완전히 그러니까 전성기 그때 스페인 축구의 향기가 났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 그리고 조금 더 드리블 돌파하는 플레이 그래서 뭐 니코라던가 발데가 좌우에서 드리블 돌파들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솔레르가 중거리 슈팅 때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예 모라타가 어쨌건 간에 직선적으로 가가지고 슈팅 때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예 그런 과정에서 뭐 가비가 예 멋진 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네, 뭐 페란 토레스가 또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개인의 멀티골을 기록했고 예. 그다음에 가비도 골 넣고 솔레르 골 넣고 마지막에 이제 추가 시간에 예. 모라타까지 골을 몰아치면서 7대 0의 스코어가 예, 그런 나타났습니다. 거죠. 예. 자, 일단은 경기 후에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일단 스페인에서는 로드리를 이제 센터백으로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오는 팀을 상대로 로드리 센터백으로 뛰는 걸 좀 보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로드리 센터백이 정착한다면은 스페인은 가장 큰 고민을 그렇죠. 걸 해결할 수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 스페인이 그 동안은 대부분은 그래도 파우토레스와 라포르트를 썼어요. 근데 둘 다 왼발잡이다 보니까 라포르트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많이 섰는데 예. 이때는 빌드업이 라포르트가 조금 힘들어했어요. 아하. 왼발잡이다 보니까 네. 예 각도가 좁혀지잖아요. 왼발잡이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었고 에릭 가르시아는 빌드업은 잘했지만은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드리가 강팀 상대로도 안정적인 수비와 지금과 같은 볼백을 해준다면은 네. 그러면은 스페인의 후방은 거의 완성이 되는 그렇죠. 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타리카를 좀 살펴보면 아까 전에 이제 조금 더 투쟁심 있게 붙어야 된다. 의욕도 조금 상실한 것 같다. 이런 경기에서는 어찌됐건 뭐 좀 붙여놓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예.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처참히 무너질 줄 몰랐어요. 뭔가 예. 팀 전체에 에너제틱한 면도 없고 예. 의욕도 좀 상실한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선수들의 확실히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는 도리어 코스타리카가 그냥 한국하고 평가전에 나왔던 선수들로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 그게 알 그때는 좀 뻔했어요. 예.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나왔었잖아요. 조금 더 좀 활발하고 좀 빠른 선수들. 아니 실제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코스타리카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좀 볼만나게 한 선수는 어린 선수. 가장 어린 만 18세의 베네테.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인데 이 선수는 그래도 혼자서 속도로 조금 몰고 가는 게 있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너무 느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코스타리카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7대 0으로 스페인이 이겼고 또 일본이 독일을 잡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사실 스페인하고 독일이 단연 1, 2로 올라가겠다. 거의 정배죠. 예. 이런 예상들이 좀 깨졌습니다. 지금 스페인과 일본이 1, 2위로 올라섰고 예. 독일과 코스타리카 순으로 3, 4위가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스페인과 일본이 16강 고지에 유리한 점을 선점을 했네요. 예, 뭐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죠. 왜냐면 일본의 다음 상대가 코스타리카다 보니까 확정 지을 수도 있죠. 예, 코스타리카가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 나온다면은 네. 예, 일본한테 이변을 연출하기는 좀 힘들어 보일 정도예요. 너무 그렇습니다.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야 돼요. 네네. 예, 차라리 젊은 선수들을 좀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좀 맞붙어야지. 기동성을 조금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네. 예, 오늘 경기는 너무 그 기동성 자체,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거기다 코스타리카가 슈팅 한 번도 없이 그 패한 게 월드컵 역사상 딱 2번이었거든요. 네네. 바로 첫 번째가 1990년 브라질 상대로 코스타리카가 어허허. 슈팅 없이 아 그때도 그랬구나. 그리고 이번이 2번째. 네네. 자, 완벽하고 또 아름다운 축구를 오늘 봤습니다. 바로 그 스페인 축구고 반대로 이렇게 답답하고 지루한 팀을 또 봤습니다. 그게 코스타리카입니다. 네. 예, 7대0으로. 그리고 뭐 하나 기록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예, 가비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아 맞다. 만 18세 111의 나이에 골을 넣으면서 최연소 득점자는 펠레입니다. 만 17세 때였어요. 스페인에서. 예, 그리고 펠레에 이어서 월드컵 역사상 2번째로 어린 나이에 네. 예,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에선 가장 최연소 예. 월드컵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또 됐습니다. 자, 스페인이 코스타리카 7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경기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